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온도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수요일장 급락 이후에 그 변동폭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늘까지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218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2228포인트까지 40여 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관의 매도물이 다시 늘어나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한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4천억 원 정도로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시장의 눈은 실적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나 아니면 오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2분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도 빠르게 강한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든든하게 사볼 만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라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님 금요일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못 올랐던, 소외됐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나 IT 등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까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성적표는 좋지 않았지만 주가는 더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더라고요. 우선 이제 건설 종목을 보실 때는 글로벌 경기 동향을 모두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지표를 많이 내놓으면서 네, 세계 현대차, 경기,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이요. 네, 현대그룹.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대반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선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근래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그래도 온전하게 좀 발표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맞아요.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쪽까지 실적 향상을 좀 구경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사실은 그 지난해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은 이제 고통 속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원엔 환율이라든지 엔저 효과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적으로 대변했을 때는요, 과거하고 다르게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거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히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네. 이제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이제 질적인 성장을 거친다는 이야기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드는 측면 안에서 해외 시장의 진출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현지에서의 이 환율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국내 판매량에 대한 축소 감소가 조금은 시장에 대한 업황을 무겁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요. 과거의 엔저 효과에서 나타냈던 흐름들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네. 차후에 제가 오늘도 준비한 종목도 있는데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의 시선을 옮기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기대해 볼 만하다. 그 가운데 자동차 부품이 더 주목할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들르고 오셨대요. 잠시 뒤에 공개하고요. 앞서 현대건설 실수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말씀해 봐야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1시 반 정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007억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6.9% 정도 증가했는데 현대건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주가는 1.6% 정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업종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실적 발표를 했던 건설사 종목들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산업재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금융 업종군들도 상당히 이제
업종 손해매를 동참해주고 있는데 네. 전일까지는 조금은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또 조정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은 이 뉴스에 따라서 하루는 내려가고 이 똑같은 뉴스에 또 하루는 또 올라가고 네. 사실은 이제 이 방향성 찾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이제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는 건설 종목군들 이런 세계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을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경기 부양책 통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건설 수준 모멘텀도 많이 경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까지 더 경험을 하신다면요. 충분히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건설사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보실 텐데요. 이것도 또 다시 또 전체적인 업종을 본다라면은 국내 산업에 대한 주택 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시는 것도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역시나 부동산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건설 전체적인 업종도 이제는 이 빅베이스 효과 이후에 건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지표를 따르는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확장돼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종, 실적 플러스 순환매라는 모멘텀이 유입되면서 자동차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건설주들이 이미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충분하게 숨고르기 들어간다면 그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현대건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열어보기 전에요. AS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 포트폴리오 열렸습니다. 휴비치가 2.8% 정도 손실이고요. 하지만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유지하십니다. 단알이 잘 달렸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목표가 1차 목표가 터치했던 게 4월 22일 장중이었습니다. 33%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인선 ENT는 10.5%로 잘 달려가고 있고요. 5만 원대, 5천 원대의 매물벽을 뚫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이솔루션 기대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손절가 터치하면서 7% 손실이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인피니트 헬스케어 20일에 편입이 됐었는데요. 현재 5% 정도 손실입니다. 네. 종목이 꽤 많아요. 그 의미는 지금까지 손절가를 터치했던 종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인데요. 조금 오이솔루션은 아까워요. 다른 요일은 손절가 터치하는 것이 있었나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트가 꽉 차서 유지됐던 네.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선은 이제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을 좀 보이기도 좋은 했는데 성적을 냈지만 오이솔루션은 이제 안녕 하겠네요.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사실은 요 근래에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 연속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컸기 때문에요. 네. 이제 시원하게 얘기한다면은 멀쩡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고민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타이트한 손절 라인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모두 다 손절매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군들은 이미 시세를 한 차례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손실폭을 조금은 감안하더라도 수익이 좀 안정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이제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지금 단알 수익률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단알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린다라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새롭게 보일 수 있는 트렌드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전자결제 서비스 안에서 종목 안에서도 시장에 대한 종목 차별화가 있다라면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야 되는데 단알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용이하고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를 터치했지만은 2차적인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드려서 이 종목 수익률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알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은 지금 모두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1,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지만요.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 여력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목표 가격까지 제시를 해드린다면요. 네. 일전에 한번 13,000원대까지 얘기를 드렸지만요. 직전 고점이 15,000원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 이상의 가격도 보고 있는데요. 네. 올라선 다음에는 2차 목표가는 더 높이 18,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수익을 냈던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예. 큰 흐름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릴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시장에 대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사모니터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여러분들이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육성 정책으로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주가를 보기서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모니터는 성장하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성장한다면 다음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다음 섹터는 어떤 것일까? US 케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원격 진료와 그리고 자가 진료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시장에 뉴스화 된다면요. 이와 같이 헬스케어 종목군들 꼭 바라보셔야 되겠고, 최근 기조, 사실은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10% 이상, 단기 상승각을 크게 키우기도 했었지만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까지는 종목을 지고 가는 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 리스크를 좀 보시되 그 리스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다시 한번 들고 가셔도 되는 자리다라고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들은 강한 성격이 그만큼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에서 빼지 말고 그대로 힘있게 들고 가자 말씀해 주시면서 단할 벌써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2차 목표가 18,000원으로 설정해 보셨습니다. AS를 몇 종목 뽑아서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지난해 상장한 새내기 자동차 부품주 캐스테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이었군요. 자동차 부품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캐스테코리아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상장한 지 1년 안 됐죠? 네, 아직 이제 소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체적인 업종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기조를 좀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대화를 나눠봤지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SL 같은 기업들도 어제는 상승 흐름이 강했고요. 그리고 DIC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모두 다 혼풍을 이뤄졌는데요. 바로 어제였나요? 제가 이제 현대 EP 장중에 이제 그 탑5 시간에 소개도 드렸었는데 오늘 날짜에서 현대 EP가 또 가격 제한선까지 호가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올라온 종목을 찾기보다는 또 새로에 숨어 있는 자동차 부품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네. 캐스텔코리아 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터보차저, 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보고요. 또 모멘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시선을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이제 이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인데요. 뒤편에 보시는 거는 이제 캐스테코리아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그 회사의 연역과 함께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를 한 차례 좀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연역 쪽에 이제 마천 공장, 중국 법인 이와 같이 해외 시장 진출을 이미 도모를 했습니다. 네. 최근까지는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대한 연계와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베트남에 대한 수주까지 따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시장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환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 공장에서 이 생산하는 것 또한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출구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멘텀을 찾기는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해외 시장에 이미 진출했던 기업이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다 더 이 부품을 어디 부분들을 맡고 있는지를 보시는 화면인데 자동차 내부 안에서 이와 같이 엔진 파트와 그 밖에 다른 컨트롤 부분 안에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이제 엔진 파트 쪽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여타로 했을 때 에어컨이라든지 다른 제동 이런 부분 안에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까지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서울경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 현대해피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 또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로 해갖고 시장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를 하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네. 일단은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보다는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 우리나라 차가 이 지난 2012년도 때부터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대두가 됐던 것이 부품주들이었습니다. 이유를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대비해서 다른 이제 해외 차 대비해서 가격 조정, 이제 가격이 좀 싸게 인식이 됐고요. 네. 그리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되면서 과연 이 차에는 어떤 부품들이 들어갔을까라는 이야기로 했고 해외 시장에 대한 바이어들에 대한 이 궁금증을 많이 유발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을 성공하고 다음부터는 부품주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우선 1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이 이제 매출 비중을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요 사업 안에서 엔진 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자동차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라든지 혹은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이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연비에 대한 문제와 차량 경량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캐스텍 코리아가 만드는 제품을 넣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보 차저라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예. 이 뒤편에 보시는 게 이 터보 차저에 대한 설명인데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에서 설명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터보자만 받더라도 뭔가 더 가중될 수 있는, 네.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이 때문에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차저라고 해서 이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다른 이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품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 안에서 이 농축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으로 하여금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도 높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은 이제 핵심 부분이다 보니까 매출 마진도 높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 파트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 캐스텍 코리아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터보차저에 대한 이 부품 비중입니다. 과거에서보다는 지금 터보차저에 대한 부품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이 터보차저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여타 부품을 통해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도 타고 있지만요. 일단 터보차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죠? 85%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족동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아직은 시장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만큼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부품으로 하여금 해외 시장의 진출도 유난히도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보시면요. 이 해외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국내 시장 안에서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까지 이 국내 주요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과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아 쪽에서도 이 관계사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시장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출처로 하여금 매출 성장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자료는 아직까지는 이 궁금한 회사가 얼마만큼 장사를 잘하는지를 네. 한눈에 보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최근 정도까지 매출액 추이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이 기본적인 6%대와 7%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건강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멘텀과 함께 더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탈 수 있는 부품주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캐스텔 코리아인데요. 가격 전략 빠르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네. 우선 이제 주가 흐름들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캐스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아직은 궁금증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과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력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비 문제와 차량 경량화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추세인데요. 이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커지는 산업 안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이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속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터보차저에 대한 마진이 높은 터보차저에서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보이지 않았던 매출 증가 폭도 느껴보실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요, 현재 가격대가 8,300원인데요, 조정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8,000원 선까지 분할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신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선까지 제시가 된다면요, 차후에 이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1차적인 자리 보시고 2차 목표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요, 7,7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동차 부품을 주목하시면서 그 가운데 캐스텔 코리아 추천하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네, 캐스텔 코리아 매수 가격은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정하셨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7,7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과거에는 사실은 네. 시장이 너무 좋아서 매주 찾아뵀는데, 네. 이번 주는 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시장을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걱정을 또 날려버릴 수 있는 또 좋은 이야기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창원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경상도를 방문해서 지스마트 글로벌을 유난히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최근까지 4배 반이 이상 올라왔는데요. 이와 같이 제2의 지스마트 글로벌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했으니까요. 창원 시민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수익률에 마음이 철렁하셨던 분들은 창원 내일 있을 강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내일 뵐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광 멘토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종목 세일즈 멘토들의 수익률은요,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